안녕하세요.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된 제 삶을 원망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이 드네요. 예비신랑과 저는 한 동호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서 서로 눈이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먼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고 예비신랑은 뒤늦게 가입을 했습니다.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고 비슷한 또래여서 더욱더 친근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나이는 32살이고 예비신랑은 34살입니다.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처음부터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동호회 사람들과 맥주 한잔하는 자리에서도 일부러 제 앞에 앉아서 대화하길 원했습니다. 대놓고 내가 이 사람 좋아하니까 다른 남자 회원분들은 접근하지 말라는 표현을 말 안 해도 모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풍기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저 또한 싫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성격이 워낙 잘 맞아 빠르게 사랑이 불타올랐고 연애 2년 만에 예비신랑은 저에게 결혼하고 싶다며 저에게 진지하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예비신랑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저 같은 경우 부모님 모두 살아 계시지만 예비신랑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사고로 인해 할머니께서 돌봐주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가정사를 제가 아빠에게 말을 하니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정신상태 또한 문제가 있을 거라며 저희 결혼 반대를 하셨습니다.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서 대화라도 나눠보면 정혁 씨가 얼마나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인지 금세 알 텐데 가정 환경이 안 좋다는 이유로 두 길을 막으셨습니다. 저희 집안은 좀 부유한 편이라서 그런지 아빠는 비슷한 집안이나 저희 집안보다 좀 더 부유한 집안과 결혼하길 원했습니다. 저는 현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월 수입은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비신랑은 일반 회사원이며 월 수입이 약 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얼마를 벌던 둘이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 건데 나중에 정말 후회한다며 무조건 반대하시는 아빠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얼굴 한 번은 보고 대화해봐야 하지 않겠냐 했지만 아빠의 고집은 아무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저는 어렵게 정혁 씨에게 전했고 묵묵히 듣고 있더니 뭔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런 말도 있잖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 내가 직접 아버님 계실 때 찾아갈 테니 그때 얼굴 보는 걸로 하자.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볼게. 그런데 우리 아빠 되게 무서운 분이신데 한번 싫으면 절대 고집 꺾지 않으셔. 아닌 건 무조건 안 하시는 스타일이라 잘 될지 모르겠지만 아빠만 어떻게 잘 해결이 되면 우리 결혼 문제 없을 테니 정혁 씨가 우리 아빠 잘 좀 설득해줘. 그렇게 주말에 아빠가 쉬는 날을 잡아 인사드리러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빠는 당황하면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온갖 애교를 부리며 옆에 붙어 아주 잠깐이라도 대화해보자면서 방에 들어가려는 아빠 소파에 앉히곤 빠르게 정혁 씨 들여보냈습니다. 어색한 웃음으로 저희 아빠에게 인사를 하면서 들어왔고 아빠는 인상을 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상한 결과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혁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빠는 저와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켜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남자들끼리 대화하길 원했고 저희는 작은 방에 들어가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둘이서 한참 동안 얘기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듯 아빠의 말에 절대 기죽지 않고 자신있게 큰 소리로 대답하는 정혁 씨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웃는 소리가 들렸고 저와 엄마를 거실로 부르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곤 정혁 씨가 성격이 참 좋고 자기가 하는 질문에 긴장하지 않고 막힘없이 대답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며 사람 괜찮다는 말과 함께 오늘 인사 온 건 신의 한 수였다며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다며 엄마에게 술상을 봐달라는 말을 꺼내면서 점점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아빠가 술을 함께 한다는 말은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에게만 꺼내는 말인데 정혁 씨에게 그것도 웃으면서 자리에 일어나 함께 마실 술을 고르고 있다는 건 정말 괜찮게 보고 있다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정혁 씨는 저를 보며 웃고 있었고 저도 그런 모습이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람 하나는 제가 정말 잘 본 것 같아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벌써 가족인 것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긴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자리였습니다.
거의 새벽까지 있다가 정혁 씨는 집에 들어갔고 아빠는 그동안 자기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있었다면서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지만 결혼 허락해 준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런 상황 정혁 씨와 통화하면서 서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일사천리로 빠르게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는 결혼 준비와 일을 하면서도 정혁 씨는 주말만 되면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려 찾아왔고 그냥 아빠와 아들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결혼 3일 전 아빠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가 아닌 둘이 따로 만나서 날이 밝을 때까지 술을 마시고 아빠는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 날이 밝을 때까지 함께 했는지 아빠의 이런 모습 정말 처음 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한 정혁 씨가 많이 힘들까봐 저녁에 연락을 했는데 주말이라서 아직도 자고 있는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11시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어제 저희 아빠와 너무 많이 술을 마셔서 지금 일어났다는 말과 함께 아직 술이 덜 깼으니 다음날 아침에 통화하자는 말과 함께 그렇게 서로 간단한 연락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하루 전날 정혁 씨와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 할 게 많아서 아침 일찍 연락을 했지만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건지 걱정이 돼 집에도 찾아가 봤지만 집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닥친 상황에 너무 당황한 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태로 저녁 늦게까지 정혁 씨 집 앞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며 연락을 취했지만 오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아 일단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집에 들어온 저의 표정을 살피곤 무슨 일이 있냐는 말에 정혁 씨가 연락도 안 받고 집에도 없다는 말을 하면서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결혼식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라진다는 게 이해할 수 없어 밤을 새우고 있는데 늦은 새벽 핸드폰이 울리며 정혁 씨에게 연락이 오자 혹시나 끊어질까봐 급하게 받으며 걱정했다는 말과 함께 무슨 일 있냐며 물어봤습니다. 어디 안 좋은 거야? 무슨 일 있는 거야? 이제 곧 결혼식인데 연락도 안 받고 집에도 찾아가 봤는데 없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지금 우리 부모님께서도 걱정 많이 하고 계셔서 잠도 못 주무시고 있어. 어디 다친 건 아니지? 다치긴 다쳤지. 마음이 다쳤지. 나에게 이런 일도 다 생기는구나. 너희 아버님 정말 대단한 분이셔. 어떻게 그런 상황을 자기 술안주 삼아 나한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도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 20년 전에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아? 이 결혼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모든 사실들은 내 입으로 말하기가 너무 힘들다. 모든 상황은 너희 아버지한테 듣도록 해. 그것만 말하면 알 거야. 20년 전 사건의 아들이었다는 말만 하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해 줄 거야. 우리 앞으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는 연락 받지 않을 거고 집도 벌써 내놨으니까 나 찾을 생각도 하지 마. 잘 지내라. 정혁 씨의 알 수 없는 말들과 함께 결혼을 하지 못하겠다며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끊어버리는 바람에 너무 당황스러워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큰 소리로 아빠를 불렀고 이런 모습에 많이 놀라셨는지 한 걸음에 뛰어와서 무슨 일이냐고 저에게 물어보길래 저는 그때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20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정혁 씨가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는지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20년 전 사건의 아들이었다고 말을 하니 그때부터 아빠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멍하니 땅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꺼낸 말들에 저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20년 전 버스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던 아빠는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인원 축소를 했는데 인원을 축소하면서 버스 기사분들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월급도 더 올려줘야 하는데 제때 주지 않는 월급을 받으려 계속 요청을 했지만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지는 시점에 버스는 멈출 수 없어 더 많은 시간을 운전하면서 회사를 살려야 하는 상황까지 겹치게 되는 악순환에 점점 더 피로가 누적이 되었고 결국 버스는 전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퇴근길 버스에 정혁 씨 아버님이 운전하던 버스에 하필 어머님이 함께 타고 계셨고 어머님께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꽉 쥐고 있었던 물건은 다름 아닌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먹을 야채들이 들어있던 장바구니였습니다. 그렇게 버스가 전복되면서 정혁 씨 부모님께서 한날 한시에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다는 말을 아빠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아빠는 악덕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혁 씨 아버님께서 회사 막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들보다 2배는 더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월급 제때 받으면서도 다른 직원들에 비해 월급의 반도 안 줬었다며 충격적인 말들을 저에게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일들을 술 먹고 안주 삼아 아무것도 몰랐던 정혁 씨에게 하게 되면서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고 20년이 지난 현재 또다시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면서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아빠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빠에게 화를 냈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자기가 과거에 악독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다며 자기 잘못을 계속 합리화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원망스러워 저는 다시는 아빠 얼굴 볼 생각하지 않겠다며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았고 정혁 씨에게 전화도 하고 내가 대신 과거에 있었던 일들 모두 잘못했으니 제발 돌아와 달라고 말했지만 아무런 연락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따로 집을 구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빠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정혁 씨가 다니던 회사와 살던 집 모두 흔적을 없앤 정혁 씨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과거 아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제가 그토록 사랑한 남자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드네요. 정혁 씨가 혹시나 이 글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 이렇게 사연 남깁니다. 아직도 제 마음은 한결같기에 다시 돌아와 주길 바랍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